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오늘은 Ask the Doctor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수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평생 살면서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잡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왜 이렇게 많이 자야 되는지 명쾌하게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저도 사실 수면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못 자면 좀 피곤하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도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수면이 우리 몸의 어떤 생리 현상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좀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잠을 좀 잘 주무시나요? 사실 최근에 뭐 스트레스도 많고 업무적인 일들도 많고 또 밤에 이제 생활하는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근무 여건이나 또 TV 시청, 여러 가지 핸드폰 보는 시간,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사실 수면을 좀 방해하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 불면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잠은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보약은 사실 필요하면 이제 먹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잠은 비타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을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하면 심각한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잠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이제 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 이제 잠들면서 깰 때까지 한 5번 정도의 이 사이클을 겪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수면의 이 사이클이죠. 우리가 이제 렘 수면이라고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렘 수면은 뜻이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Rapid Eye Movement라고, 이 렘 수면 동안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눈동자가 굉장히 빨리 굴러가는,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렘 수면이라고 이름을 줬고, 비렘 수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이루면서 우리가 잠을 자는데요. 보통 이제 좀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이제 렘 수면이 굉장히 깊은 수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렘 수면을 못 잤는지 뭐 되게 피곤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렘 수면보다는 이제 비렘 수면이 더 깊은 수면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렘 수면이 처음에는 첫 번째 렘 수면은 좀 짧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렘 수면은 갈수록 좀 길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수면을 겪게 되는 건데요. 뭐 렘 수면과 비렘 수면에서 우리 두뇌가 내가 하는 일은 사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아직 연구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좀 미지의 분야이기도 하고요. 렘 수면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기억력,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쉽게 저장할 기억들은 저장하고 아닐 것들은 이제 버리고, 컴퓨터로 따지자면 이 조각 모음 같은 과정을 렘 수면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는 과정도 이 렘 수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꿈을 꾸게 되면은 좀 더 기억이 잘 나는 거고요. 이제 어떤 렘 수면에서 꿈을 꿨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좀 덜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일어나서 바로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이 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요 렘 수면, 어느 렘 수면에서 꿈을 꿨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위 눌렸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이 렘 수면에서는 꿈을 꾸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다가 악몽을 꿨거나 어떤 꿈에서 어떤 행동에서 몸이 움직이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는 과정이 이 렘 수면에서는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위에 눌리면 몸이 안 움직이죠. 그게 이제 렘 수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렘 수면에서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고요. 비렘 수면 동안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키포인트는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불면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제를 찾기보다는 좀 불면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이 에피소드 2에서도 보면은 불면을 겪고 있는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어떤 몇 가지 조언들을 해주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걸 지켰을 때 불면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들과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핸드폰 항상 쥐고 있죠. 놓치지 않죠.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TV 시청도 제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블루라이트라는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불빛이 이제 우리가 계속 받게 되면은 그 수면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낮에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해가 지면 우리 몸에서 그 리듬을 찾고서 이 수면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블루라이트가 그걸 방해한다는 것이죠. 밤에 이제 잠자리 들기 몇 시간 전부터는 TV나 핸드폰을 보시면 방해가 됩니다.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이게 샤워를 간단하게 하면은 잠을 더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이 따뜻해져서 잘 잔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입니다. 오히려 샤워를 한 다음에 나면 몸이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원한 효과 때문에 잠이 잘 오는 건데, 잠이 들려면 우리 몸의 어떤 심부 체온, 그러니까 몸 안쪽에 내장기관, 심장 뭐 이 안쪽에 체온이 좀 떨어져야만 이제 잠이 들 수 있는데, 반대로 몸이 이제 너무 덥다거나 방이 너무 덥다거나 하면은 잠이 드는데 좀 방해가 됩니다. 침실을 덥지 않게 약간 좀 시원할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샤워를 통해서 심부 체온을 조금 내리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멜라토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잠을 자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 트립토판이 이제 많이 충분히 있어야 이제 멜라토닌이 합성이 돼서 우리 몸의 어떤 수면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좀 들어있는 음식들을 몇 시간 전에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립토판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뭐 대표적으로 우유라든지 뭐 바나나,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잠자기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전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드시면 그 수면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커피 사실 먹으면 잠 못 잔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섭취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반 정도 없어졌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정도 돼요. 뭐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시쯤 먹은 커피의 카페인이 한 밤 9시 돼도 우리 몸에 반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뭐 오전 중에 뭐 한두 잔 하시는 거는 괜찮을지 몰라도, 점심 지나서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섭취도 제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술을 마시면 좀 잠을 잘 잔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 술은 약간의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면 리듬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술 마시고 어설프게 이제 새벽에 깨면 잠 안 오셨던 경험들 해보셨나요? 그래서 술은 어쨌든 그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술에 의존해서 잠을 자려는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불면을 극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숙면이,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꼭 좀 다시 인식을 좀 하셨으면, 그리고 불면이 생겼을 때 이 초기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심해졌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면이 좀 찾아왔을 때 초기에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